문득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너는 이런 걸 다 아니까 더럽게 돈 많이 벌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씨복덕방TV 김소장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지인들이나 고객분들한테 정말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어디 아파트 분양하는 거 어떨 것 같냐, 아니면 초기 피가 얼마에 형성될 것 같냐, 지금 그 피를 주고라도 사는 게 맞느냐, 어디 입주권 어떤 것 같냐, 무리를 해서 사는 게 맞을 것 같냐, 이런 결국 신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가점제, 점수가 낮은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낮은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분들은 문의를 할 필요도 없죠.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랑 입지에 청약해서 당첨되시면 입주하시면 되니까. 결국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따져봤을 때 당첨 확률이 낮은 분들께서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클 거라고 봅니다. 이건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투자 기대 심리가 커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 본인 아파트들을 처분하고 또 본인들 가계 사정보다 무리한 대출 이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으신 겁니다. 제 말 맞죠? 근데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불패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 원론적인 얘기밖에 해드리질 못합니다. 초기 피해 사면 괜찮다, 세대수가 많아서 살기 좋을 것 같다 등 별다른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분양한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계속 오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납득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나 더 오를 것 같냐라는 질문은 사실 부동산의 보합 시기라든지 보합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라도 딱 부러진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약 2억 원의 자기 자본을 들고 저한테 상담 문의가 왔을 때 제가 4억 원대 아파트를 추천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청약 시장을 끝까지 노리겠다고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전세를 들어갔는데 결국 청약은 청약대로 안 되고 또 설상가상으로 제가 추천했던 아파트의 가격은 1억 이상 오르는 바람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구축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보다 돈 많이 버는 법입니다. 모두가 해당되진 않겠지만 저평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평가된 아파트를 매입해서 어떻게 신축보다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 또 저평가된 구축 아파트의 장점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자, 돈 없는 우리도 신축 아파트 사는 만큼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 첫 번째가 신축 아파트에 분양받을 만큼 돈이 없는 분입니다. 당연하죠. 이거 우리가 4억대 아파트를 샀는데 현금이 1억밖에 없다든지 5억대 6억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1억 5천밖에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첨이 돼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하지 못할 분이 있어요. 내가 수익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100% 활용한다고 해도 그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못 사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이 제일 많죠. 유주택자, 우리 집을 팔아야 자금이 나오는 분들. 사고는 싶은데 우리 집이 팔면 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못 사는 거죠. 두 번째가 청약 당첨이 되지 않은 분, 초피장에 구매하지 못한 분. 초피장이란 게 청약 발표가 나고 첫 번째 계약금을 집어넣기 직전에 이제 형성되는 장인데, 계약금 넣을 돈이 없는데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매도를 하죠. 분양권을. 그런 게 이제
그때 구매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는 올라가니까 금액이 당연히 못 사는 거죠. 세 번째, 배 아파서 높은 프리미엄으로 구매하기 싫은 분들, 나중에 조피장에 구매를 못했다고 하면 나중에는 뭐 2억 3억 뭐 1억 5천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아 그때 저거 5천이었는데 7천이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구매하기가 싫어지죠. 이런 분들이 다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구매 못했다고 해도 오늘 강의 핵심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신축 아파트만큼 수익을 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보다 돈 더 버는 구축 아파트 제 1강입니다. 부동산 항상성을 기억하세요. 항상성이란 게 비슷한 물건의 같아지려는 성질입니다. 신축과 구축의 그 추이를 보면 패턴이 유사합니다. 분양 당시보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 당시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죠. 그렇다고 구축 아파트는 안 오르냐? 구축 아파트도 같이 오릅니다. 이거는 인프라 환경이 비슷하고 또 비슷한 시설 옵션, 구축이라도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뭐 요즘 신축에서 많이 하는 옵션들, 뭐 독서실이 따로 있다든지 뭐 골프 연습장, 헬스장 등 옵션 시설들이 더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이 더 용지가 많았기 때문에 입지가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또 더 높은 실면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들 모델하우스 가보면 옛날에 지은 집이 더 넓죠. 그래서 실면적도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식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물건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랜드마크화된 메이저급 아파트의 유사성이 있죠. 신축 아파트가 뭐 레미안이라든지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우리 동네 좀 구축 아파트라도 어느 동네 택시 타면 이 아파트 앞으로 가주세요, 어디 아파트 근처입니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랜드마크화된 그 지역의 아파트라면 메이저급 아파트의 유사성을 같이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등 상승장에서의 유사성도 동일합니다. 물건이 거의 비슷한데 다소 신축 아파트는 이렇게 오르는데 구축이 연식이 좀 됐다고 해서 다른 물건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우리 이 구축 아파트는 안 오를 거라는 거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다 같이 오르는 겁니다. 제가 빌라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다못해 다세대 빌라도 오르고 조그마한 주택도 오르는데 구축 아파트라고 해서 안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축과 신축 아파트는 구조적으로나 전체적인 인프라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아지라는 항상성의 성질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2강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지금 형성되는 가격처럼 딱 상승 가격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 모니터링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또 발품도 잘 파셔야 돼요. 제가 부산을 기준으로 오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다른 지역,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정보를 한번 보니까 거의 비슷한 추이입니다. 대도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개념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 맞게 접목을 하면 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모든 기준은 제가 30평대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레미안 장전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1938세대고 2017년 후반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분양은 2014년 10월에 되고요. 분양가는 약 4억이었는데 초기피는 약 5천에서 7천, 계약금 넣기 직전에 그 정도로 형성됐어요. 7천을 잡고 4억 7천이 매입가가 되겠죠. 제가 초기피에 사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기피에 못 사면 정상적인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겠죠. 2억대부터 더 많을 수도 있고. 이 아파트가 2017년 후반에 입주가 됐는데 바로 보면 2018년 입주되고 6개월이 된 시점에는 이미 가격이 6억 2천부터 6억 6천까지 평균 약 2억 5천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때 그 프리미엄을 2억 5천을 주고 샀다면 6억 5천이 매입가가 되겠죠. 이렇게 매입가를 주고 2020년 현재 매도를 했어요. 매도가는 평균 8억 정도, 지금 조금 더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평균 8억 정도로 봤을 때 6억 5천을 주고 내가 매입을 해서 8억 정도에 팔았다면 1억 5천의 시세 차익을 본 거죠. 그래도 초기피에 파서 요때 파신 분들은 돈 벌지 않았어, 2018년도에 파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도세 계산할 때 그 보유 기간은 입주 시기로부터 산정을 합니다. 이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못 채웠죠. 만약에 내가 초기피 4억 7천에 사서 6억 7천에 팔았다고 치면 2억인데 2억을 다 버신 게 아니죠. 50%에 가까운 양도세를 냈기 때문에 1억의 시세 차익을 보신 겁니다.
초기 피해 사서 요때 파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수익을 내셨다고 볼 수가 있죠. 뭐 3억 6천부터 4억까지 시세 차이가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돈이,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2014년도 이 레미안이 분양할 당시에 1억밖에 없었고 내가 살 집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의 떡처럼 쳐다보신 분들 바로 보겠습니다.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 SK뷰가 있어요. 1306세대고 2010년 8월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입니다. 벌써 준공연도 차이가 7년 정도 나는 대표적인 구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데 만약에 이때 내가 금정산 SK뷰 2014년도에 이 레미안 장전이 분양할 당시에 금정산 SK뷰는 뭐 크게는 3억 6천, 적게는 3억 3천까지도 있네요. 그럼 내가 그때 당시에 1억이 있고 현금이 내 살집도 필요했다면 요거를 매입하신 분들은 2020년 현재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020년 현재 5억 3천, 평균 한 5억 2천으로 잡는다고 쳐도 1억 9천에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본 거죠. 요 두 개는. 만약에 레미안 장전을 정상적인 2억의 피를 주고 사신 분이 8억에 매도했다면 2억의 시세 차익을 봤는데, 이분들은 자기 자본이 적어도 한 3, 4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내가 금정 SK를 만약에 1억의 현금을 가지고 샀다고 하면 1억을 놓고 나는 2억을 벌었고, 정상적인 피 2억을 주고 사신 분들이 3, 4억을 넣고 2억을 벌었고, 어떤 게 더 이익인가요?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2018년도 입주 당시에 팔았다고 하면 금정산 SK를 어떻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2014년도에 금정산 SK를 사서 3억 3천으로 2018년도 레미안이 입주 당시에 정상적인 피가 한 2억 정도 형성됐을 때 내가 팔았다 칩시다. 그때도 거래가는 5억 원에 형성되고 있어요. 약 1억 7천의 시세 차익을 냈죠. 이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못 채웠기 때문에 50%의 양도세를 냈기 때문에 1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 하면, 나는 이때도 이미 1억 8천, 많게는 2억까지 시세 차익을 본 상황입니다. 그럼 요거를 팔아서 2억의 시세 차익을 봐서, 그때는 내가 1억밖에 없어서 이 레미안을 못 샀지만 지금 내가 이제 2억을 벌었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50%의 자본 비율로 이거를 6억대로 매입을 했다면, 그리고 2020년이 왔다면 8억에 다시 매도를 한다면 이 SK에서 2억을 벌고 이 레미안에서 2억을 벌 수 있겠죠. 그러면 초기 피해 매입하신 분들보다 수익이 더 작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초기 피해 매입하신 분들은 요즘은 뭐 중도금 대출 이자가 무상이 없죠. 예전에는 요때 당시만 해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분들이 이자를 냈던 기간까지 감안하고 이자 금융비용이 나간 걸 감안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이익일까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1억으로 2억을 벌고 3, 4억으로 2억을 벌고 또 초기 피해 잘 사신 분들이 4억을 벌었다고 치면, 나는 한번 갈아타기를 해서 초기 피해 사신 분들이랑 거의 동일한 이익을 발생시킨 거죠. 이게 대표적인 저평가된 구축 아파트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에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1064세대고요. 2017년도 초반에 입주가 됐습니다. 분양은 2013년 11월에 됐어요. 분양 당시에도 분양가는 약 4억이었습니다. 초기 피는 6천에서 8천 정도 형성됐어요. 그 당시에. 그럼 매입가가 4억 8천이죠. 똑같습니다. 계약금 넣기 직전. 그리고 일반 프리미엄이 입주 당시에 얼마나 붙기 시작했냐 바로 보겠습니다. 2017년도 입주 당시에 5억 9천, 5억 8천, 많게는 6억 3천, 6억 5천, 그래서 일반 프리미엄이 약 2억 5천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정상적인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 분들 6억 5천에 매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2020년이 왔습니다. 8억대, 8억 6천, 많게는 한 6억 5천에 사신 분이 8억 5천에 파셨다면 2억의 시세 차익을 본 겁니다. 근데 동일합니다. 나는 이게 2014년도에 분양할 당시에 나는 현금이 1억밖에 없어서 그림의 떡처럼 쳐다만 봤고, 당첨이 되든 아니면 초기 피를 주고 살 형편이 안 됐고 나는 살 집도 필요하신 분들이 이때 당시에 반경화 5km 범위 내에 있는 거제동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가 있어요. 1156세대고 이 집은 심지어 2005년 준공입니다. 지금 현재 15년이 흐른 집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사직동 롯데캐슬이 분양할 당시에 내가 1억으로 월드 메리디안을 살 수 있었죠. 3억 4천부터 3억 천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살집도 생기고 융자 부담도 사직캐슬보다는 좀 덜하겠죠. 2020년 현재가 왔어요.
5억 5천, 3억 4천, 5억 5천, 약 2억의 시세를 차익을 본 거죠. 사직동 캐슬을 2억을 피를 주고 6억에 매입하신 분이 8억에 매도를 했다면 2억의 시세 차익을 본 거죠. 이분은 3, 4억으로 2억의 시세 차익을 보신 거고, 나는 1억으로 2억의 시세 차익을 본 겁니다. 입주 당시 볼까요? 입주 당시 2017년도. 2017년도에도 이미 1억 8천 정도, 4억 8천 정도 거래가 되니까 3억 4천에 사서 4억 8천에 팔면 1억 4, 5천, 뭐 많게는 한 1억 5, 6천 시세 차익을 본 거죠. 근데 이분은 비과세 요건을 다 채웠기 때문에 양도세도 안 나와요. 근데 입주가 되고 얼마 안 되고 파신 분들, 6억대 파신 분들이 2억의 차익 본 겁니까? 양도세 50% 냈을 거 아니에요. 1억밖에 못 받죠. 이분들은 한 3억으로 1억의 시세 차익을 받고, 나는 1억으로 1억 5천의 시세 차익을 본 겁니다. 누가 더 이익인가요? 그리고 내가 이때 번 돈을 가지고 요때 정상적인 프리미엄이 형성될 때 이 집으로 갈아탔다면 이 시세 차익 또한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초기 피해 사서 많은 시세 차익, 4억대 시세 차익을 보셨지만 금융비용이 많이 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또 3, 4억으로 4억을 버는 거랑 나는 1억으로 4억을 버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반경 5km 범위 내에 있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연차가 10년 이상이나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1억으로 4억을 버신 거예요.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잘 하시면 얼마든지 구축으로도 오히려 신축보다 더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3강, 그럼 어떤 구축 아파트를 사야 하나? 요거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계속 주시하시면서 또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또 발품을 파시면서 좀 주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내 상황에 맞는 똑똑한 한 채입니다. 결국 내가 뭐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무리를 해서 다른 걸 다 줄여서 신축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결국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 띄고 포 띄고 뭐 이자 비용 다 빼고 나면 결국 좋은 투자의 결과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0세대 이상 메이저급 아파트를 추천드려요. 최소 1000세대를 넘어줘야지 좀 같이 오르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메이저급 아파트의 기준은 아까 랜드마크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인근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아파트가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조깅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조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조깅을 할 때 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아파트 말고 조깅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평지여야겠죠. 내 단지 내에서 조깅 환경이 조성된 아파트, 그걸 메이저급 아파트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돼 있으면 그만큼 좋은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양 아파트랑 비슷한 입지거나 최소 더 좋은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를 주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거 블루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평당 분양가가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대형 평수를 좀 많이 안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들, 딸, 뭐 그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 정도 성인화 되고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서른 아파트가 요즘엔 전용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좁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 50평대 아파트가 희소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아파트들이 블루칩이 될 것 같아요. 30평 아파트가 계속 고공행진되고 프리미엄이 2억, 3억, 4억, 5억 붙는데 4, 50평대 아파트는 물량도 없어요. 그래서 좀 구축 아파트에 좀 이런 메이저급 아파트에 이런 4, 50평대 아파트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너는 이런 걸 다 아니까 더럽게 돈 많이 벌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리고 한창 흥행했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서 최민식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 총알 구할 데 없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더럽게 돈 많이 벌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구축 아파트의 장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의 제일 1원칙이죠. 최상의 결과를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는 항상 최저 손실률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이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이든 펀드든 모든 투자 상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원칙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부동산이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안전하다는 거죠. 왜? 이미 시작부터 구축 아파트는 저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불특정 어떤 위험이 다가온다고 해도 제가 금에 대해서 설명을 접대도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값이 떨어졌을 때 손해의 폭도 좀 작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또 안전하다는 거고 신축 아파트는 지금 뭐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불패 시장이었지만 언제 위기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전하다는 겁니다. 구축 아파트가 신축보다는 더욱. 그리고 부동산에 부동성을 둘 수 있는데 지금 분양한 아파트 여러분들 다 둘러보세요. 구축보다 기존 메이저급 구축보다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한 60-70% 이상은 기존의 좋은 자리를 이미 딱 자리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부동산의 부동성 측면에서도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강의에서 적은 자본으로 신축만큼 또는 더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죠. 그리고 구축이 넓은 실 전용 면적이 있어요. 요즘 아파트는 점점 더 좁아지죠. 그래서 더 넓은 면적, 또 더 넓은 서비스 면적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을 수도 있는 삶의 질이 있어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내가 과도하게 뭐 투자를 했다면 늘 불안하죠.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또 이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부분에는 요거를 예를 들어주고 싶어요. 나무가 자라는 데는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신축 아파트 보면 조경해 놓은 거 보면 보통 요런 조경이 많죠. 나무를 이제 뭐 새싹 같은 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서 전체적인 조경이 형성되려면 좀 시간이 최소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경이 이미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구축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산책하기에 너무 좋다.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정말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기준이 다 틀린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상황에 맞는 투자가 좋습니다. 내 상황에 맞지도 않는데 내가 저걸 못 가져서 막 그러면 마음의 병도 생기고 괜히 속상하고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내 상황에 맞는 부동산 투자로도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에 혹시라도 실패했다 아니면 내가 손해를 봤다는 분들도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알아가다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를 어느 정도 좀 보신 분들도 언젠가는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고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일을 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만두지도 못해요. 주변에 너무 떼기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개망신 당할까봐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편집을 할 때마다 모니터에 헤딩을 하고 싶어요. 그런 심정이지만 또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구독자도 좀 적고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언젠가는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주옥 같은 강의를 듣고도 부산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본 부동산을 잊으시면 안 되고 이 김 소장을 잊으시면 조금 서운하겠죠.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